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97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57번째 나라로 인도양의 눈물, 또 인도양의 진지로 불리죠. 스리랑카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수도는 콜롬보이고요. 면적은 65,000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인구는 2,200만 명, 국민소득은 4,000불, 독립은 1948년도, 언어는 시갈려, 타밀어, 그리고 영어가 통용됩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스리랑카는 인도 남남동쪽, 거의 남쪽이죠. 남남동쪽 29km에 위치하며 인도양의 진지로 불리는 국외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나라로 전 지역이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입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통치를 각각 150년씩 받았습니다. 총 450년 식민지였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차례로 1948년에 독립했고, 독립 당시 이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리랑카가 아니고 세일론이었죠. 세일론, 실론이라고도 실론. 1970년 5월에 스리랑카로 국호를 바꾸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달, 우리나라보다 달을 더 승상해서, 달을 아주 승상해서 지금도 매월 보름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4%를 차지하는 싱할루족이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있고, 국민의 18%인 타밀족은 대부분 신도교죠. 양 종족이 내전으로 29년 계속되다가 다행히 2009년 표면적으로는 종식되었으나 아직도 불꽃이 다 아물지 않고 스리랑카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기와 국장에 있는 황금사자는 싱할라족의 용맹함을 상징하고, 오렌지색 수익띠와 그 수익띠는 타밀족을, 그 초록색 수익띠는 무슬림의 신념과 무어족을 상징합니다. 먼저 시로누라는 세계여행에서 스리랑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여, 인도인의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환희의 눈물, 회한의 눈물. 오랜 서울 방울방울 떨어져 영롱하고 커다란 진주로 태어났네. 인도양을 비추네, 인도양을 지키네. 남북이 천리요, 동서가 600리라. 핀두루 타라갈라산 높고 높아 9,000척, 디아르마 폭포 400척을 떨어져 마하웨리강 천리를 흐른다. 아누라다프에 온 고타마 붓다여, 시기리아의 500궁녀여, 실론 최후의 왕이 캔디에서 세계인을 부른다. 싱할레 사람아, 타밀 사람아, 무어 사람아, 서로 싸우지 마라. 우리는 모두 다 실론인이다. 스리랑카 사람이다. 부처님, 힌두님, 마호메님 한마음으로 우리를 굽어 살핀다. 외색 보름달 떠오르니 불타 정토 밝아오고, 비나라 보름달 높아 힌디 여신 미소지며, 두루뚜 보름달 서편의 기운이 무엇인 안심하며 잠자리 든다. 고요하다 인도양, 평화롭다 실론, 싱할라인 타밀인 무어이나 모두 손에 손잡고 밝히자 인도양을, 그리고 온 누리를. 우리 협력단은 1996년 어부 나라인 스리랑카에 항법장치를 지원해 줬습니다. 어선에. 스리랑카 어선들이 현저하게 사고가 줄어들고 어업량이 증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죠. 한국의 항법장치의 우수성을 경험한 스리랑카는 2000년도에 우리 한국 정부에 더 많은 항법장치 지원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편협단 본부 프로젝트 팀장으로 근무하던 저는 2001년 5월에
스리랑카의 항법장치 2차 요청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업 수행에 관한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는 임무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으로 건너가서 파키스탄 가족계획 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는 명령도 동시에 받았지요. 저는 해양연구소의 서양원 박사, 서울대학 의대의 이기백 교수와 같이 수행 계획을 세우고 먼저 인도양의 중심 스리랑카로 떠났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는 인도양이라 가슴이 설렜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본 남태평양,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와 다를 바가 없는 바다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인도양 바닷속에는 어쩐지 진주가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하죠.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니 밤 10시인데도 무덥고 습한 기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속대 출입국 관리 직원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제 얘기했습니다. 자기 과장이 연수생으로 작년에 서울에 다녀와서 한국에 관하여 많이 들었답니다. 자기도 언젠가, 아니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협력단 연수생으로 코이카 연수생을 가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한국에 가서 아름다운 한국과 친절한 코이카 직원을 보고 싶고 발전된 한국의 행정기법을 빨리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코이카 연수생 초청 교육사업의 효과를 콜롬보 공항에서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새삼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피부는 아주 쑥떡이처럼 새까맣고 눈은 유난히 크고 하얀치 않은 코끼리 상아 마냥 빛났습니다. 나중에 보니 스리랑카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렀나 보다. 스리랑카는 코끼리가 6,5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코끼리 나라였습니다. 입국장이 들어서니 이무택 소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임 소장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여 막역지우지요. 밤이라 호텔로 가는 차 속에서 시내의 풍광은 볼 수가 없었죠. 두리번거리는 저에게 임 소장이 알았다는 듯이 스리랑카 안대천자를 건네줬습니다. 그는 사례가 깊은 사람입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의 눈물 혹은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며 홍차와 고무, 사탕수수가 유명합니다. 아니 타밀군과 내전으로 더 유명하지요. 안타깝게도. 오전에 대사관 들려서 송영호 대사와 신현석 공사와 항법장치 사업에 대하여 수행계획을 협의하고 내가 스리랑카 측과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은 이에 대한 양국 정부 간 구상서 외교각서죠. 교환을 신속히 하실 것을 송 대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송 대사님은 공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주재국 요청에 강하다는 것을 주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상서 교환은 신속히 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영석 공사는 전에 외교부에서 협력단 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어서 협력단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가 당시 외환위기로 협력단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협력단 스리랑카 사무소는 대사관 1층에 위치한 방 1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방이 작은지 책상 2개 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방에서 우리 협력단 직원들이 그동안 묵묵히 일에만 정진하여 매년 연말이면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협력단 소장을 초청해서 협력단의 사의를 표명하고 만찬을 베풀었죠. 다시 한번 코이카 직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송영호 대사는 부임하자마자 협력단 사무소가 너무 열악한 것을 보고 2층에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다음 달에는 좀 넓은 방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협력단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신현석 공사의 건의가 주요했다고 임무택 소장이 저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오후에 수안어업부에 들려 장관, 담당 국장과 항법장치 지원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업무 분담 사항에 대하여 협의했습니다. 우리 협력단은 200만 불 범위에서 항법장치 기자재와 설치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고 스리랑카는 기자재에 대한 면세 조치와 한국 전문가에 대한 신변 보장, 체류 비자 등의 행정 조치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일할 스리랑카 전문가 선정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 수리, 유지, 관리할 스리랑카 기술자 15명을 한국에서 코이카에서 연수시키기로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항법 장치를 장착할 어선에 대한 항구별 시사를 다음 날부터 3일간 한스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나와 서 박사, 또 이무택 소장, 그리고 스리랑카 수산부 피국장, K과장 등 5명은 스리랑카 남해안과 서해안의 각 어항들과 많은 어촌을 방문하여
어선의 수,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했죠. 어민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항법자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민들의 환대에 4일간의 강행군이었지만 우리 이 출장팀은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해안은 푸른 파도, 하얀 모래, 야자수, 그리고 인도양에 짓는 그 낙조는 곳곳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해안가의 리조트 식사도 서울의 1, 2 호텔의 수준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할 그 당시는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 간의 전투가 심한 때라 외국 관객이 발길을 뚝 끄는 상태였습니다. 스리랑카의 그 종중 문제, 내전이 평화리에 끝난다면은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들 찾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촌조사를 마치고 다시 콜롬보로 귀국하여 저는 스리랑카 순환어업부 장관과 항법장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양국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습니다. 이무택 소장과 신현석 공사가 참석해서 축하해줬죠. 스리랑카 측은 최소 5만 불 상당의 지원을 받았지만은 당시 코이카가 저한테 유임한 돈은 외환위기 때라서 많이 예산이 감축되어 제가 유임받은 돈은 200만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산부 장관은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수산장관은 송영호 대사와 신현석 공사의 매너, 유창한 영어 구사력, 그리고 주재국 사정을 이해하는 노력 등에 대하여 찬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항법장치 지원 사업도 한국의 외환위기로 지원이 어려웠으나 송영호 대사, 신영석 공사, 이무택 코이카 소장의 이 적극적인 건의로 가능했음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 이 사업은 세계적인 GPS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신화가 수주하여 신화 사장인 노유석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성공리에 맞춰 스리랑카 어민의 안전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 체류 기간 동안 내내 저를 안내한 그 순환부의 K조 과장은 키는 1m 50cm를 칸 넘는 단신으로, 그래서 저는 그를 항상 나폴레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싫지 않은지 제가 나폴레옹 하고 부르면 항상 싱글벙글 웃으며 Yes sir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왔죠. 그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순환업부에 입부하여 17년차 공무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K 과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가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들었다면서 제 이에 관해서 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였으며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하였기에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남의 나라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했죠. 국민 개개인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5년 후에는 개인이 달라지고 10년 후에는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20년 후에는 국가가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공정과 봉사정신, 그리고 지도층의 청빈과 솔선수범이 중요함도 말해줬습니다. K 과장은 어떤 개인도 근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저 주장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조정신과 서로 협동하고 협조할 때 시너지 향상 효과가 나온다는 저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찬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했죠. 그에게 국가 산업에 있어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스리랑카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기리아, 야나라 다프라, 캔디 등 곳곳에 있는 찬란한 소승불교 문화, 아름다운 해변, 풍부한 먹거리, 고산 지역의 차박 풍경, 문화 등이 있어서 관광의 천혜 조건이 갖춰졌다. 특히 세계의 언어인 영어가 잘 소통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찾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관광산업이 외화 가동률로 볼 때는 어떤 급독산업보다도 못지않음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포성이 있는 곳에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없으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싱할레족과 타밀족의 평화 공존이 성결 문제임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 말 듣고 한숨 지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벌써 20년 지났는데 저 귀에 들립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리랑카의 내전보다 더 혹독한 전쟁을 겪었다고. 그리고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대로 한 세대 만에 한강의 기적,
한강의 발전을 이루고 민주국가를 가꾸었다고. 국민들이 변한다면 스리랑카가 이 내전을 이겨내지 못할 리가 없다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고. K 과장은 저의 손을 말없이 꽉 잡더군요. 저는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출장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 K 과장은 그동안 정이 들었던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물 끄러미를 건네주더군요. 우리는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끄러미를 풀어보니 그 유명한 실눈 홍차였습니다. 저는 귀국 후 몇 달이 지난 다음 스리랑카 차관보들로 구성된 고위 연수단의 수료식에 코이카 김진과 차장과 같이 참석하여 스리랑카에 대한 저의 인상, 특히 관광산업의 잠재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그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외교부 대표로 참석한 유유상 서남아국장은 저의 환송사가 어떤 외교 활동보다도 스리랑카 고위 권력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과찬해 주었습니다. K 과장, 아니 나폴레옹, 2009년 5월 19일에 스리랑카 내전이 끝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스리랑카가 관광산업 육성에 힘쓸 때가 된 것이죠. 내가 시간 내서 한번 스리랑카에 가서 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스리랑카가 더 이상 인도양의 눈물이 아니라 인도양 환희요, 인도양의 빛나는 진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에 관심을 갖고 다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쉬운 7번째 나라로 신성한 나라 파키스탄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